안녕하세요. 넌지시 알려드리는 친절한 채널의 박우영입니다. 오늘은 공유기를 교체했는데 인터넷이 안 될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온 질문 중에 인터넷이 랜덤으로 끊기는 증상이 있으셔서 공유기를 새로 사서 교체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교체하니까 인터넷이 아예 먹통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공유기로 또 바꿔 끼니까 인터넷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벽에 있는 랜선하고 공유기하고 연결을 해드렸을 텐데 공유기를 거치지 않고 벽에 있는 랜선을 컴퓨터에다가 직접 꽂았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도 인터넷이 안 됐다, 이런 증상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의심되는 부분은 그 공유기의 고유 주소, 맥 주소라고 하는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신 장비마다 부여되는 고유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이 맥 주소를 이용해서 밑에 연결된 장비들의 검증을 해서 통신이 되게, 아니면 통신을 막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네트워크 통신사나 아니면은 집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상위 네트워크 장비에서 그 밑에 연결된 장비들의 맥 주소를 검증해서 인터넷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막아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공유기의 맥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새 장비나 아니면은 지금 사용하셨던 컴퓨터 쪽에 씌워서 네트워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공유기의 맥 주소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사용하셨던 공유기의 밑에면에 맥 주소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진에 있는 내용처럼 여기 when mac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뭐 메모장이라던가 이런 데 적어 두세요. 여기 적어 두시고, 그리고 밑에 면에 혹시 맥 주소가 적혀 있지 않다 한다면은 이 공유기 쪽에 접근을 해 봐야 됩니다. 공유기 쪽에 접근을 하려면 이 해당 공유기의 1, 2, 3, 4번 분배 포트 하고 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공유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공유기의 연결을 시도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 보죠. 일단 제어판을 열어 볼게요. 윈도우즈 검색에서 제어판을 열고, 제어판 보기 기준을 큰 아이콘이나 작은 아이콘으로 변경하신 상태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댑터 설정 변경에 들어가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그 중에서 이더넷 장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세히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자세히 중에서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본 게이트웨이가 지금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공유기 주소거든요. 이 주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줄에다가 적는 겁니다. 저는 192.168.0.1이에요. 얘를 주소줄에다가 192.168.0.1 하고 엔터 누르면 되는데, 저는 약간 보안을 위해서 포트 정보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9090 포트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여기 공유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혹시 직접 입력하지 않으셨다면 모를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밑에 면에도 안 적혀 있었다면 웬 맥 주소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 공유기 밑에 면에 같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어드민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전에 변경했거나 다른 게 적혀 있다면 여기다가 다른 설정하신 아니면 설정되어 있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시고요. 이 공유기 접속 화면, 공유기 정보 화면에서 찾아야 될 것은 아까 그림에서도 봤었던 랜의 맥 주소를 찾으셔야 돼요. 랜의 맥 주소는 내부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맥 주소여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외부 통신, WA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맥 주소, 얘를 찾으셔가지고 얘를 복사해 놓으셔야 됩니다. 복사는 메모장 같은 데다 해두세요.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맥 주소를 먼저 찾아내는 게 먼저고요. 그러면은 찾아낸 이 맥 주소를 첫 번째로는 내 컴퓨터,
내 컴퓨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아까 제어판을 열어서 네트워크 연결, 이더넷 열었었죠? 여기를 똑같이 좀 활용을 할 텐데요. 아까 그 이더넷 부분에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구성 버튼을 누를 겁니다. 구성을 누르고 나오는 창의 상단에 있는 고급 탭을 누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개 목록 중에서 로컬 관리 주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로컬 관리 주소, 지금 이 이더넷이라고 하는 장비도 내 컴퓨터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이기 때문에 맥 주소가 따로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내가 지금 원래 공유기에서 찾아낸 이 맥 주소를 지금 컴퓨터에 있는 랜 카드에다가 입혀가지고 위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맥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은 다음에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대쉬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쉬 없이 대쉬를 다 지우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쉬를 다 지우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컴퓨터는 한번 껐다 켜진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벽에 있는 랜선을 다이렉트로 컴퓨터에 꼽아서 인터넷이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었던 것과 같은 원인인 맥 주소로 해서 기기를 검증해서 통신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막아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 된다면 새로 구입한 공유기에 맥 주소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보통 맥 주소 적용하는 기능들이 공유기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한 공유기에 전원 연결하시고 새로 구입한 공유기에 1, 2, 3, 4번 포트 중에 하나하고 이 컴퓨터를 랜선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아까 들어갔었던 것처럼 주소가 달라졌을 수 있거든요. 새로 연결된 공유기는 게이트웨이 주소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넷 상태 부분 더블 클릭하셔서 자세히를 누르시고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 주소를 마찬가지로 다시 인터넷 주소줄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새 공유기니까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웬만하면 이것도 공유기 밑에 면이나 아니면 박스나 매뉴얼에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적으시고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시스템 도구 등에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한번 바꾸세요.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안 바꿨다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될 수 있으면 바꾸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항목이 보통 있어요. 네트워크 항목에 들어가면은 맥클론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맥클론이 다른 맥 주소를 지금 공유기에다가 씌워서 위장을 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시가 다 먹히게 되네요. 아까 대시 없게 해놨던 이 공유기 주소를 이렇게 그냥 입혀보던가 아니면은 대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공유기 뒤에 있는 전원 버튼이나 아니면은 시스템 도구 중에 재시작 기능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장하신 다음에 재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벽에 있는 랜선 포트하고 새 공유기하고 연결해 보는 거죠. 그리고 통신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터넷 기기들을 검증하는 맥 주소를 복사해 와서 한번 통신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긴 한데, 근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통신사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관리자한테 새 기기를 구입했는데 이거 맥 주소 새로 좀 등록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식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인터넷이 랜덤으로 끊기는 이 증상이 사실 공유기 의심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관련된 점검이라던가 AS라던가 이런 부분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맥 주소 때문에 통신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안내해 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안내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영상마다 슈퍼땡스라고 해서 후원해 주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재미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나 조회수나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어야지 채널 유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신 만큼 차 한 잔 가격이나 밥 한 끼 가격이나 후원도 해주시면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관련 내용으로 저희 채널 찾아 들어오셔서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질문해 주실 때 제가 또 언제든지 답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후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넌지시 알려드리는 친절한 채널의 박우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